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재통합 제안이 당 안팎에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가져왔다고 사과했는데요. 합당 제안 19일 만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내의 이제 반발과 반대 견제에 결국에는 이제 무릎 꿇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과 지도력, 당대표로서의 지위가 상당히 좀 흔들렸다.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8월 달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그동안은 출마하면 될 것 같아. 경쟁자가 뭐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은 안 될 수도 있겠네. 그러한 인식을 좀 반 정청래계 분들에게 심어준 중요한 계기가 됐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로서 그동안 지금 집권한 지 8개월밖에 안 되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집권여당 대표로서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 민생 경제 문제 챙기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제도적인 입법적인 법률적인 뒷받침보다는 본인 당권 연임에만 몰두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문제를 대통령 청와대와의 조율, 그리고 최고위원들과의 논의, 당원들에 대한 어떤 선택의 물음, 이런 거 없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했던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서 많은 반발을 샀죠.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로서 지위를 예전처럼 회복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리더십에 타격을 받았다. 왜냐하면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든든한 후견인들이 등장을 했어요. 주인공으로. 김어준, 유시민. 이 사람들이 합당해야 돼라고 세게 밀어붙였는데도 당내의 여러 반발, 그다음에 당원들의 반발, 그리고 대통령실의 견제, 이런 걸로 무산이 돼버렸잖아요. 야, 그러면은 김어준 씨랑 유시민 씨가 내 편을 들어주더라도 내가 당대표로 연임하기는 쉽지 않겠네라는 이제 의구심을 심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이 제일 지금 정청래 대표로서는 뼈아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권력 투쟁에는 선악이 없다라고 기본적으로 봐요. 네. 그냥 그 자체로 봐야 된다. 그래서 뭐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친박과 비박이 싸우는데 그럼 누가 서청원이 옳은 거냐, 김문성이 옳은 거냐,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박근혜 그냥 그 자체로 보는데 이거를 어떻게 잘 끌고 가고 마무리 짓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가 뭐 말씀하신 거 다 동의하고요. 일단은 정청래 대표는 좀 성찰이 지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한테도 뭐 2번 사과하고 지금 당원들과 이제 의원들한테도 사과를 했는데 이 사과가 정말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은 수그려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명분이 있더라도 그 과정에서의 정당성과 이런 열린 논의들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성찰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비슷한 논의들이 계속 반복이 돼 왔잖아요. 1인 1표제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런 게 명분이 있더라도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 계속 그게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이 됐으면은 이 정청래 대표가 물론 김어준 진행자랑 김어준 씨랑 뭐 매우 가까운 사이고 그래서 그 강력한 그런 여론적인 우군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해왔던 방식을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완전히 꺾였다고 보진 않아요, 저는. 예, 지금 물론 이제 반 정청래 전서가 매우 강해졌고 전선도 그어진 것 같아요.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뭐 이제 일종의 친명 모임이 좀 구성이 된 것도 그렇고 이게 정청래 견제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은 기회가 있다. 그런데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절차적 정당성은 앞으로는 매우 중요하겠다. 뭐 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청래 대표가 바뀔 것이냐, 그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내가 좀 새가 부족하고 이제는 좀 대통령 국정 운영 뒷받침을 하는 집권여당 대표다운 모습을 보여줘야지. 대통령께서 뭔가 메시지 내시면 내가 정책적으로 입법적으로 제대로 좀 뒷받침하는, 호응하는 그런 메시지와 행동들을 해야지. 대통령보다 먼저 민생을 좀 살피는 모습을 보여야지 라고 할지, 아니면은 그래, 나 여기서 더 밀리면 나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조금 더 강하게 나가야 될 것 같아. 지금까지 입장, 스탠스, 메시지 바꾸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하던 대로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 집권 세력 안에서는 대형 싸움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설 때까지는 별 문제 없겠지만 설 지나서 지방선거 공천 시즌이 오기 전까지 정청래 대표가 어떠한 메시지와 행동들, 스탠스를 보이는지 저는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바사삭에 나온 패널분 중에서도 이런 말씀하셨는데 합당에 문제가 없었는데 합당 제안하는 과정의 절차상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표현도 하셨거든요. 사실은 합당 제안하기 전에 최고위원과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 이 절차적인 문제가 처음에 너무 독단적으로 결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지금 YTN 단독 보도 나온 내용을 보면 청와대 관계자가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 전에 이미 2차례나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했는데도 추천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성유 의원이 추천을 했던 인물에 대해서 이거 좀 부정적인 의견을 이미 전달을 했는데도 그냥 강행했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거 뭐냐라고 더 굉장히 질책적 반응이 나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우려스럽게 봐야 될 거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이 싸움에 참전을 했어요. 그냥 뭐 청와대 참모들의 뭐 전원으로 뭐 알려졌지만 그 특검 전준철 특검 추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불쾌하게 생각한다, 분노하고 있다, 극대노하고 있다. 이렇게 단계별로 수위를 높여가지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정청래 대표도 속칭 말하면 좀 쪼름이 있어서 본인이 이제 직접 해명하기도 했는데 이 합당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에서는 지속적으로 당무 개입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식적으로 여기 개입 안 해라고 했지만 각종 전원에 의하면은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만큼은 시점과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계속적으로 친명 의원들과 그다음에 김민석 국무총리의 메시지와 입을 통해서 정청래 대표 잘못하고 있어라는 사인을 계속 줬거든요. 과연 이것이 좀 맞는 것인가.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큰 데미지를 입었지만 대통령실도 8월달 전당대회 때 본인이 원하는 당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좀 무리한 것이 아니냐. 그러한 당무 개입성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뭐 이 우려를 저도 다른 방송에서도 하고 했는데 뭐 그 역으로 생각하면은 오죽하면은 직접 저 정도까지 했겠냐.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으로 지금 합당 문제가 이제 어그러진 게 한 축에서는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동아일보가 보도했던 합당 문건 사무처에서. 근데 그것만으로는 사실은 완전히 어그러지는 않았는데 일요일 저녁에 있었던 이 전준철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뭐 분노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보도가 되면서 확실하게 이제 그동안 해석 투쟁이 있었고 이거 합당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거다 아니다 그러는데 대통령은 합당에 반대하는구나 이 시점에 이게 나오면은 그렇게 의원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이게 격렬해졌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은 이건태 의원이 얘기를 했던 그 발언들이 반역이다, 배신이다 이런 단어들이에요. 이게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은 되게 위험한 신호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는 저는 이 단어를 안 좋아하는 게 일종의 이제 민주공화정인데 이거를 군주정처럼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반역이라는 표현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에 대해서 반역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안 좋은 신호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자체가 나오는 거. 근데 이런 단어가 나와야 될 정도로 사실은 이게 심각해서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가르마를 탔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나오는 걸 예. 보면 여당에서 공식적으로 후보 명단을 청와대에 올리기 전에 이미 민정 파트에서 사실상 반대 의견을 통보를 했는데도 이성유 의원 측에서 강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 측은 소통을 한 건 맞지만 뭐 의견은 듣지 못했다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소통을 왜 한 거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특검이라는 거는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입맛에 가장 맞는 사람만 보내야 되는 것인가? 물론 이것도 되게 정치적으로 오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싫어하는 사람을 올리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무조건 대통령이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 입맛에 맞는 사람만 올리는 것도 특검의 취지에 반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잘 협의를 해가지고 사실 하면 되는데 껄끄러운 거죠. 이제 안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 신호가 저는 왔다라고 보고 이런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격렬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제가 여러 방송 보잖아요. 여러 그 댓글들도 다 보고 뭐 커뮤니티 글도 보면은 민주당 지지층이 좀 너무 지금 갈라졌어요. 좀 걱정된다 사실은. 이거 이제는 조금 수습하고 이제 좀 돼야 되는데
또 그런 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갈라치기는 네가 해놓고 왜 그러냐. 저는 갈라치기를 한 게 아니라 현상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다. 약간 위험 신호가 있어요 지금. 지금 사실 이런 와중에 그 강덕구 최고위원이 SNS에 맞아요. 올렸다가 네. 이른바 비싹한 글이 그렇습니다. 비싹을 했지만 다들 보거든요. 이게 확산이 그럼요. 돼서 논란이 그건 커졌는데 일초면 홍익표 정무수석이 전한 통합에 관한 대통령의 입장은 통합 찬성이다. 현재 상황으로 지방선거 이전의 통합은 어렵지만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을 하고 전당대회를 통합 전당대회로 했으면 하는 것이 대통령의 바람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가 통합 추진기구 제안하는 내용을 이번 주에 발표가 하면 대통령실에서 통합과 연동된 이벤트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는데 이게 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과는 편차가 있는 것 같다. 대통령의 뜻이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올렸다가 지운 거거든요. 지금 강 최고위원이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 회의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사실관계가 미처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려져서 제가 바로 내리라고 했다. 심력 끼쳐 죄송하다. 당무 개입 아니냐고 물으니까 아니라고 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렸기 때문에 바로 내리라고 했다. 이 말만 계속 반복했거든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대통령실 청와대 입장은 기속적으로 합당은 당이 알아서 할 일, 그리고 당무 개입은 우리는 안 해, 이거였잖아요. 근데 저거는 결정적으로 대통령의 뜻과 의지에 따라서 친명 최고위원들과 의원들이 정청래 대표를 공격을 해서 설전의 합당을 무산시켰다. 그것을 인정해버리는 그러한 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러한 글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좀 정무적인 판단이 없지 않았느냐, 상황을 너무 쉽게 보지 않았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아침에 해명 페이스북 글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뭐 보좌진의 실수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그렇게 그냥 퉁치고 넘어갈 일인가. 보좌진이 뭐 자기 마음대로 저걸 올렸겠어요? 저거를 그냥 본인이 허락하고 올리라고 하니까 보좌진이 올리지. 보좌진 마음대로 저런 어마어마한 글을 어떻게 올립니까? 그래서 강덕구 의원은 마지막 문장처럼 본인 책임이고 본인이 좀 자중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고양이가 올렸다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설득력 있는.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거였냐 아니면 완전 실수였느냐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소위 말하는 팻핑거, 그러니까 살찐 손가락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보면은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홍익표 수석을 만났습니다. 근데 강덕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내거나 페이스북에 어제 누구를 뭐를 말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지금 어제 말씀을 드렸다. 그럼 본인보다 윗사람한테 제가 어제 이런 일이 있는데 어제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고하는 형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누구한테 보내려던 메시지가 잘못해서 SNS에 올라간 거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말이 되냐고 그게. 아니 좀 들어봐. 좀. 가설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린 분은 총리로 이제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럼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하고 강덕구 의원하고 가까워요 원래. 그러면은 김민석 총리는 합당은 대통령의 뜻이 아니다라고 강덕구 의원한테 강하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강덕구 최고위원도 그동안 이제 정청래 대표랑 싸우고 그랬는데 막상 홍익표 정무수석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의 합당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지방선거 이후에는 합당을 하는 것이 통합 전당대회도 열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총리께서 조금 과하게 해석하신 거 아니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문자 메시지나 텔레그램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 페이스북에 올린 거다. 그러니까 예. 혹시 패매로 보내려던 거 아닐까? 패매로 보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패매로 보내려고 했던 게 SNS에 올라갔다. 예, 그래서 이거를 비싹을 한 거잖아요. 빛의 속도로 삭제를 했잖아요. 요런 가설이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손가락이 문제다 하나는. 두 번째 가설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조건 통합을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지니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대통령의 의중도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이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을 이렇게 청와대와 어느 정도 조율이 돼서 이렇게 올리고 빨리 삭제하고 치고 빠지기를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됐든 이상합니다. 뭐가 됐든 이상한 거는 어쩔 수 없고 당무 개입 논란이 이미 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 조국혁신단 조국 대표가 오늘 오전에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와 통합 제안 동의한다고 밝혔는데요. 잠시 영상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합니다. 이번 주 안으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오늘의 결정을 추임받을 것입니다. 양당 간의 회동이 이루어지면 먼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 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로서의 연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선거 연대가 맞다면 추진준비위원회에서 선거 연대의 원칙과 방법을 정할 것입니다. 지방선거 후에는 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내용과 방식에 대한 논의를 책임감 있게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양당은 진심을 가지고 상호 신뢰와 존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특정 정치인 개인과 계파의 이익의 관점에서 사안을 접근하면 반드시 역효과가 납니다. 마지막으로 정 대표께서 조국혁신당 당원에게 표명한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조국혁신당 당원은 당으로 향해지는 비방과 모욕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조국 대표가 민주당 제안과 사과를 받아들인 건데 연대가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말을 길게 하셨죠. 근데 정치 언어 번역기에 넣어가지고 네. 짧게 핵심만 뽑아내면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민주당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 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고 연대인지. 이거 핵심은 뭐냐? 나 공천 어떻게 할 거야? 나 어디서 공천? 나 6월달 재보궐선거 때 어느 지역 나 출마하고 싶은 지역에 나 출마시켜 줄 거야? 단일 후보로 해줄 거야? 겨우 그것에 대한 답을 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조국 혁신당으로서는 더 이상의 뭐 다른 얘기할 게 없죠. 이제 통추위를 구성하겠다라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대를 하겠습니까? 명분이 있는 행동이고 하나로 뭉치자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지속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할 수가 없고 결국에는 이거 같아요. 지방선거 때 조국 대표 공천 문제. 이것이 가장 큰 핵심 쟁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지방선거 연대 할 거야 말 거야 이거잖아요. 뭐 이제 합당 추진은 어쨌든 지방선거 이후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부터 이 난리가 났는데 지금 또 합당 뭐 지방선거 이후를 위한 합당 추진위원회를 지금 꾸리는 것도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국 대표 얘기는 지방선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사실 당세가 열세기도 하고 굉장히 곤란해졌어요.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은 지금 지방선거 이후로 합당을 할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이제 후보들이 뭐 여러 군데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선거전을 어떻게 치르느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 특히 호남에서 이제 만약에 후보가 민주당하고 이제 붙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호남에서 후보를 낼 것이냐 말 것이냐, 연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첫 번째 만약에 연대가 깨져요. 그러면은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유권자들을. 그러면은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이제 합당할 거니까 사실상 저 민주당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표를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다. 민주당은 완전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조국 혁신당이 쇄빙선이 돼야 된다. 지역 발전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하나 확실하게 정해진 게 없고 되게 곤란해진 상황이죠. 스탠스를 취하기가 애매하고 호남이 아닌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 스탠스를 잡을 거냐. 그러면 나중에 이제 단일화 문제를 예전에 이를테면은 진보정당하고 민주당하고 하면은 진짜 당대 당 차원에서 어디는 이를테면은 누구한테 주고 어디는 누가 주고 이렇게 된 적도 있지만은 당에서 그냥 손 놔버리고 개별 지역구에서 단일화 할지 여부를 다 결정한 적도 있어요. 그럼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게 그래서 이게 되게 변수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되게 조금 소위 말해서 꿀리는 상황이 지금 앞으로 펼쳐지겠다. 네. 그런데 다 그런 거 다 그냥 조국 혁신당에게 불리하더라도 조국 대표와 관련해서 좋은 지역구 당선될 지역구를 딱 공천을 단일 후보로 주게 된다면 여러 가지 갈등은 좀 잦아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